500만 원 정도의 비용을 보통 청구를 할 거예요. 그 비용을 아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김민성 변호사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건 법인 파산 신청서가 어떻게 작성이 되고 그 신청서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지 말씀드릴 거예요. 일단 첫 번째 목적은 뭐냐면, 저한테 맡겨주실 때 의뢰인들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알면 변호사가 이 자료를 받아가지고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으니까. 그리고 또 다른 목적은, 제가 사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법인 파산이나 법인 회생에 되게 많은 돈이 들어가거든요. 최소 예납금이 500만 원이에요. 500만 원. 그리고 대부분의 변호사님들이 법인 파산 신청을 하는데 그에 상응하는 비용은 받을 거예요. 분명히 필요는 한데 그 돈이 없으신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하지만 저희가 꼭 도와드리고 싶은 회사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사실 파산 신청서 작성하기가 생각보다 어렵지 않거든요. 물론 그 이후에 보정서 작성이라든가 아니면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해서 대응하시는 것들이 변호사의 도움이 분명히 필요하긴 하겠지만, 그런 도움이 필요 없이 되게 그냥 스무드하게 지나가는 경우들도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사건 난이도가 되게 낮은 경우는 500만 원 정도의 비용을 보통 청구를 할 거예요. 그런데 그 비용을 아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들께서 스스로 작성을 해보세요. 그래서 저희가 이 파산 신청서 샘플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작성하는지 설명을 간단하게 드려볼게요. 일단 이 신청서 샘플은요,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도산법 다루는 변호사들 교육을 할 때가 가끔 있어요. 관심 있는 변호사님들이 오시거든요. 그때 나눠준 샘플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가상의 회사고 가상의 변호사님이니까 뭐 공개해도 크게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이 신청서는요, 큰 테마가 3개가 돼 있어요. 3개가. 첫 번째 뭐냐면 회사의 개요, 영업 현황, 요 회사에 관한 내용을 적어주는 거예요. 두 번째 뭐냐면 부채가 얼마나 있고 어떤 종류의 부채가 있는지 그거 적어주는 거고, 세 번째가 뭐냐면 우리 회사에 자산이 얼마나 있는지, 소위 얘기하는 회사를 청산했을 때, 팔았을 때 얼마 정도의 돈이 나오는지. 이 돈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파산 절차가 되게 쉽게 끝날 거고요. 이 회사에 돈이 되게 많다 그러면 청산 절차가 오래 가겠죠. 회사를 청산을 해서 돈을 모은 다음에 그 모은 돈을 채권자한테 공평하게 나눠주는 거, 그게 법인 파산 절차의 목적이란 거죠. 그러면 지금부터 파산 신청서 한번 볼게요. 1번 채무자 회사의 개요, 회사 이름 1번 적어주시고, 2번 본점 소재지. 이 본점 소재지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게 있는데, 일단은 서류상에 나와 있는 본점 소재지를 적어주셔야 돼요. 근데 실제 서류상과 본점 소재지가 다르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서류상에 있는 걸 적어주시고 밑에 병기해서, 서류상에는 구로구 LS로로 되어 있지만 우리 회사는 지금 서초구 서초동에 있다, 아니면 서류상에는 구로구 LS로로 되어 있지만 우리 회사는 지금 본점이 없다, 뭐 임대차 기간이 만료돼서 뺐다, 뭐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관련된 자료를 붙이면 되겠죠. 뭐 임대차 계약서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세 번째, 채무자의 사업 내용. 요거는 정관이라든가 등기부 등본에 나와 있는 주요 업종을 적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다 적으실 필요 없어요. 실제로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알려줄 수 있는 주요 영업 종목만 적어주시면 되고요. 네 번째, 회사의 연역. 회사가 언제 성립을 했고, 자본금이 증자가 됐고, 아니면 대표이사가 변경이 됐고, 뭐 어디 이사를 했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많이 적어주셔야 되는데 사실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다섯 번째, 자본 및 주주 현황. 요거는 등기부 등본에 나와 있는 걸 적어주시면 돼요. 주주의 구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주주 명부를 여기다 첨부하셔도 되고, 뭐 주식의 변동사항이 뭐 좀 잦았다, 보통 세무사님, 회계사님한테 요청을 하면 그런 것들을 주실 거예요. 그거 첨부하시면 되고, 여섯 번째, 채무자의 조직기구, 뭐 대표이사 이하로 뭐 거기에 몇 명 누가 근무하고 있다, 이런 거 적어주시면 되고, 경영 및 노조 현황 대부분 없어요. 다 자회사 및 관계회사. 요거는 꼭 상법상의 자회사나 관계회사가 아니라 이 회사와 특수관계에 있는 회사를 적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문제될 여지가 분명히 있는 거고, 이 법원에서 이걸 되게 꼼꼼하게 보거든요. 예를 들면 그럼 서울테크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김민성이라면 서울테크 주식회사의 김민성이 부산테크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다, 그러면 그 적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적는 이유가 뭐냐면 이 회사가 이 관계회사나 아니면 특수한 회사랑 자금 이체, 자금 거래가 되게 많았다, 우리가 밝히지 않은 회사에서 수상한 거래가 나왔다라면 그거에 대해서 파산관제인이나 법원이 집중적으로 파헤치거든요. 그러니까 애저녁에 그런 위험성을 막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업무 상황, 주요 영업 종목은 여기 나와 있는 것대로 적어주시면 돼요. 저희가 채무자의 사업 내용 적었잖아요. 그 사업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어떤 식으로 이 사업을 해왔는지 적어주시면 돼요. 거래처, 뭐 여러 가지 거래처들이 있는데 저희는 주로 매입 탑5, 매출 탑5 요 정도 적어서 돼요. 주거래은행 적으시면 되고요. 영업 현황, 요게 되게 중요한데 일단 비교 손익 현황이라고 돼 있잖아요. 요게 최근 4개년도의 비교 손익 현황을 정리하여 표를 정리해 놓은 건데 요렇게 하지 마시고 대부분의 회사들이 신청서를 적을 때 가결산 자료를 저희가 요청을 한단 말이에요. 오늘은 2022년 12월 25일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채무자 회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최근의 결산 자료는 2021년 기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2021년 기말 결산 자료와 지금의 가결산 자료가 거의 1년치의 텀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1년도 기말 결산 자료를 기준으로 신청서를 작성을 하시면 사실 알고자 하는 대부분의 숫자가 틀리게 나올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신청 1일 기준 직전 월까지의 가결산 자료는 꼭 필요하고 만약에 없다면 그걸 낼 때까지는 파산 선고 안 내려줄 거예요. 그리고 그걸 내라고 보정이 나올 거기 때문에 파산 신청하시기 전에는 세무대리인한테 말씀하셔서 가결산 자료, 그 다음에 부속 명세서, 그 다음에 계정별 연장 이런 것들을 꼭 받으셔가지고 현재 이 계정 과목에 어떤 거래가 있었고 최종적으로 남아있는 회사들이, 거래처들이 어딘지 그런 상세, 그런 명세서들을 꼭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건 직전 3개년치 플러스 가결산 자료 이렇게 해서 4개년치 정도를 항상 비교를 해주셔야 돼요. 지금 기준으로 하면 2022년 11월 말까지의 가결산 자료랑 21년, 20년, 19년 이렇게 4개를 비교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해서 비교 손익 현황에는 말 그대로 손익계산서 상에 나와 있는 항목들을 쭉 적어주시면 돼요. 법원이 이 비교 손익 현황에서 알고자 하는 것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게 뭐냐? 매출이 확 줄었으면 그 이유, 매출 원가가 확 늘었다면 그 이유. 보통 저희는 각주로 처리하거든요. 2020년에는 판관비가 20억이었는데 2021년에는 판관비가 10억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회사가 어려워서 뭐 직원들을 뭐 정리를 하고 대표이사가 급여도 안 받아가고 뭐 이래가지고 줄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적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다음 거, 현재 영업 현황. 이 현재 가결산 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지난 기말 자료들과 비교해서 우리가 현재 이런 상태에 있는데 갑자기 매출이 줄었다면 왜 그랬는지, 판관비가 갑자기 늘었다면 왜 그랬는지, 영업 외 이익이 있었다면 이게 갑자기 왜 생겼는지 현재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전에 비교 손익 현황이 기존에 있었던 자료라면 현재 영업 현황은 현재 자료를 기준으로 법원이 알고 싶어하는 것들을 쭉 나타내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산 및 부채 현황인데 여기서부터는 말씀드릴 게 되게 많으니까 다음 영상에서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신 이 법인 파산 신청서 샘플은요, 저희가 네이버 카페 회생의 고수라고 치면 나오거든요. 거기에 올려드릴게요. 한번 쭉 보세요. 이런 식으로 법인 파산 신청서 샘플이 나온다는 걸 아시겠죠? 그거 보시고 이 영상을 보시면 이해가 훨씬 빠르실 거예요. 금방 또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